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리버풀 대 에버튼. 자, 우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일단 이제 로버트슨이 최근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각포와 함께 결장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대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 호재는 현재 지금 디에고 조타와 그리고 커터스 존스가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전력이 좀 많이 돌아온 상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긴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에 토트넘 상대로 지고 브라이튼 상대로 비기면서 이제 상승세가 다소 꺾인 상황입니다. 네. 물론 뭐 이제 토트넘 경기에서는 2명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수적 열세가 좀 굉장히 심했죠. 네. 하지만 뭐 이제 그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해도 최근 좀 리버풀의 그런 흐름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루턴타운 상대로 진 경기를 제외하고는 현재 지금 전승 중으로 계속해서 이제 연패했을 때랑은 다르게 지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시즌 극초반에는 좀 공격 전개는 좋았지만 골 결정력이 안 좋아서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좀 골 결정력이 많이 나아지면서 지금 득점력도 많이 오른 그런 에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아무래도 리버풀이 좀 점유율 면에서는 좀 우세할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침투나 이제 연계 플레이를 통해 어느 정도 에버튼의 수비를 좀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버튼 역시 지금 최근 이제 역습 전개가 좋다 보니까 지금 뭐 리버풀 상대로 충분히 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고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우선 이제 언젠가는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에버튼이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고 해도 상성상 리버풀한테 좀 많이 약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리버풀이 성적은 다소 나오진 않지만 공격 흐름은 계속해서 지금 좋기 때문에 에버튼 입장에서는 원정에서 리버풀의 공격을 막기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리버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리버풀 사이드. 네, 그리고 이거 핸디는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1점 기준 이제 마인승까지 한번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 한번 오바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리버풀 승에 마인승에 3.5 기준 오바. 그러니까 뭐 리버풀이 좀 이제 반등의 여지를 좀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 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본머스 대 이제 울버햄튼. 자, 우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네,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에서 8경기를 치렀는데 아직까지 승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본머스는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서 라인업도 어느 정도 강해졌긴 했는데 그런 강해진 라인업에 비해 지금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라인업 대비 지금 경기력이 별로인 그런 본머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본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지금 핵심 선수들이 많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맨시티 상대로 이기고 그리고 빌라 상대로 뭐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쪽은 라인업 대비 지금 어느 정도 괜찮은 라인업에 비해 지금 경기력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라인업은 좀 많이 약해졌는데 굉장히 결과가 지금 좋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좀
상반된 그런 양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양팀 다 점유율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우세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빌드업이나 전개가 울버햄튼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원정이라고 해도 울버햄튼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경기 양상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보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수비 뒷공간이 자주 뚫리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공격 라인이 뭐 쿠냐나 이제 네투나 이제 황희찬 같이 좀 라인 브레이킹에 그런 능한 선수들이 좀 효과적으로 공격을 좀 전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양 팀의 분위기, 경기력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좀 원정이라는 점 빼고는 크게 좀 밀릴 게 없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울버햄튼 프랜스, 그리고 요건 한번 2.5 기준 오버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울버햄튼 프랜스의 2.5 기준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 대 이제 브라이튼. 자,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부터 결장했던 케빈 더브라이너를 제외하고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번 경기부터는 로드리가 지금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라인업이 많이 갖춰진 그런 맨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지금 제임스 밀러가 결장 의심이 상황이다. 네, 이 정도로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에서 2연패 중으로 흐름이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덕배 빼고는 결장자들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상황이 많이 안 좋죠. 네, 일단 뭐 최근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을 정도로 좋지 못한 성적을 내고 있고, 특히 이제 수비에서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전에 비해 수비가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최근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 맨시티 상대로 브라이튼이 좀 어느 정도 실점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특히 지금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좀 침투에 취약하다 보니까 맨시티의 그런 침투 플레이에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자, 다만 이제 브라이튼 역시 현재 지금 수비는 별로긴 하지만 공격 전개나 이런 거는 여전히 지금 좋기 때문에 맨시티 상대로 충분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브라이튼도 이제 맨시티 상대로 충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이제 현재 지금 전체적인 전력이나 경기력 지금 모두 뭐 맨시티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 홈에서 맨시티가 브라이튼 상대로 긴 연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맨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맨체스터 시티 승, 그리고 3.5 기준은 이거 한번 오버 볼게요. 맨시티 승에 3.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헤타페 대 레알 베티스. 자, 라리가 경기죠. 자, 우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헤타페에 비해 지금 베티스가 좀 결장자 누수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쵸.
게다가 이제 게다가 이제 죄송합니다. 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미드필더인 지금 기도 로드리게스의 결장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좀 어느 정도 베티스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이전에 비해 지금 공격 전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그런 오프 더블 움직임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이전보다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해지면서 현재 좀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아무튼 이런 약간 헤타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헤타페가 전반적으로 볼 점유율이 지금 낮은 편에 속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베티스가 점유율은 더 우세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오히려 지금 최근 약간 경기 스타면 봤을 때는 헤타페가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좀 베티스가 약간 안정적으로 약간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확실히 뭐 이제 지난 시즌 같았으면은 헤타페가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한다는 게 그렇게까지 좀 많이 좀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데. 복뱅언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아이고, 복뱅님 별풍선 2000개 지난번에 쏘셨던 거 아이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 구독까지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고 2000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앞으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복뱅님. 자, 아무튼 네, 계속해서 한번 이제 이어가면은, 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헤타페가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베티스가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물론 뭐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부상자들이 많으면서 좀 전력이 다소 약해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타페에 비해서 전력이 많이 좀 우세해요. 그만큼 좀 베티스의 그런 뎁스나 이런 게 좀 많이 두텁다 보니까 헤타페의 전력보다는 좀 더 우세한 면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 5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베티스의 경기력 또한 지금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원정에서 베티스가 지금 역배를 받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헤타페랑 지금 베티스랑 붙는다고 했을 때 헤타페 정배 쪽은 크게 좀 끌리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헤타페가 뭐 지금 결과를 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헤타페 정배는 크게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베티스 사이드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레알 베티스 프랜슨. 네,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은 한번 네,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헤타페랑 레알 베티스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비야 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자, 우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라멜라가 부상으로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에서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있어요. 나초와 지금 밀리탕이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볼 수가 있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지금 2무 1패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수비에서 종종 흔들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좀 최근 좀 흐름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세비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연승 중으로 현재 지금 리그 단독 1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벨링엄이 최상의 폼을 보여주면서 공격이나 메이킹 면에서도 한층 더 좋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만큼 지금 벨링엄의 약간 좀 영향력이 갈수록 지금 커져가는 그런 레알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원정이긴 해도 레알 마드리드가 좀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공격 패턴이 다양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세비야에 비해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왜냐면 지금 뭐 침투, 컷백, 그리고 뭐 역습 전환도 굉장히 좀 빠르고, 그러면서도 이제 기술적인 뭐 중거리도 좀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서 좀 세비야의 좀 수비진을 좀 괴롭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세비야 역시 뭐 측면 위주로 공격을 전개해 나가면서 또 틈틈이 좀 득점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말씀드렸고, 자, 일단 뭐 전력도 저 레알 마드리드가 더 우세하면서, 그리고 현재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 폼이 지금 다 좋은 상태예요. 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력도 강한데 좀 선수들 폼도 많이 오른 그런 레알 마드리드다 보니까 약간 좀 레알 마드리드가 많이 우세한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지금 최근 세비야 상대로 4연승을 거두면서 상성상 또 레알 마드리드가 많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면은 원정이긴 해도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 승, 그리고 2.5 기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레알 마드리드 승에 2.5 기준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니온 베를린 대 이제 슈투트가르트. 자, 우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지금 로빈 고젠스가 지금 결장 중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결장자 누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금 양 팀의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되어 있어요. 네, 우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리그와 챔스를 통틀어서 지금 7연패 중으로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 기준 5연승 중으로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매 경기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에서 좀 물이 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현재 양 팀의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좀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좀 최근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볼 점유율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정이긴 해도 슈투트가르트가 좀 더 점유율이 높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뭐 슈투트가르트가 뭐 아주 압도적으로 높거나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비슷하게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굳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면은 슈투트가르트가 점유율이 좀 우세할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보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니온 베를린이든 슈투트가르트든 좀 측면 위주로 공격을 좀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좀 측면 싸움도 좀 치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쵸.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좀 공수 전환이 많이 느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슈투트가르트의 좀 빠른 그런 좀 공격 전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역시나 최근 경기력이나 분위기 같은 거를 다 고려를 했을 땐 슈투트가르트가 좀 더 유리하게 좀 가져갈 부분이 많고, 다만 이제 슈투트가르트 역시 현재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수비가 지금 다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요 점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제 우니온 베를린도 최근 그래도 득점력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좀 우니온 베를린도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래도 뭐 현재 지금 경기력, 분위기,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우세하고, 우니온 베를린이 그나마 뭐 앞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상대 전적뿐입니다. 왜냐면 뭐 이제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뭐 최근 5경기 지금 3승 2무를 거두면서 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하지만 뭐 이거를 다 감안해도, 상대 전적을 뭐 지금 감안해도 현재 지금 연패 중인
약간 연패 중인 그런 우니온 베를린 사이드를 보기는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슈투트가르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면은 이거는 슈투트가르트 프렌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5 기준으로 오바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름슈타트 대 라이프치. 자, 일단 이제 양팀 다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정도가 지금 결장 중이에요. 이 정도로 간략하나마 결정된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지금 2연승 중으로 나름 상승세를 타고 있고, 확실히 지금 시즌 극초반과는 다르게 공격에서 이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최근 지금 2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다름슈타트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이제 2무 1패로 지금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대가 이제 미넨, 맨시티 등 이렇게 좀 강팀들을 연달아 만나다 보니까 좀 현재 좀 좋은 결과를 내기는 좀 많이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쵸. 자, 다만 뭐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뭐 미넨, 맨시티 상대로 뭐 이제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직전 보험전에서는 공격에서 다소 답답했었고 그리고 페널티킥도 2번을 실축하면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직전 이제 보험전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와 챔스 경기를 치르고 이제 이틀 만에 바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라이프치 입장에서는 체력이나 컨디션 이슈가 충분히 있을만 했어요. 하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직전 경기에서의 라이프치 경기력은 많이 좋지 못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 말씀드렸고,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라이프치가 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템포 조절하며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제 득점력이 좋긴 하지만 여전히 좀 빌드업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라이프치 상대로 약간 좀 체계적인 그런 공격 전개를 기대하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죠. 게다가 이제 뭐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데스리가 내에서 지금 수비가 최상위권에 들기 때문에 그런 라이프치 상대로 다름슈타트가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여겨집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이 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다름슈타트랑은 체급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좋은 폼을 기대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라이프치가 어느 정도 좀 부진을 씻어내고 좀 반등의 약간 기회를 좀 만들 만한 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라이프치 사이드를 보고 네, 요거는 3.5 기준으로 한번 언더 볼게요. 네, 라이프치 승의 3.5 기준 언더.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인츠 대 바이에른 뮌헨. 자, 우선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수비수나 그리고 공격수들의 그런 결장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전력 누수가 좀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우파메카노까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잠시만요. 현재 지금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지금 많은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더리우트 그리고 이제 게레이로에 이어서 이제 우파메카노까지 이제 부상으로 결장 중이다 보니까 좀 수비에서의 그런 뎁스가 많이 얇아진 그런 뮌헨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정적 누수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연패를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멘헨글라드바 상대로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연패는 끄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이제 여전히 경기력은 좀 좋지 못한 그런 마인츠라고 볼 수가 있고,
미넨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달 가까이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공수 방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전반적으로는 미넨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뭐 침수나 컷백 등 그런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마인츠의 수비를 좀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좀 마인츠의 수비가 많이 안 좋은 거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좀 미넨이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고, 자, 다만 근데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도 수비 전력이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마인츠가 역습 전개는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미넨 역시 좀 실점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네, 이렇게 좀 상황에 대해서 최근 약간 경기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자, 지난 시즌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 이제 미넨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겼을 정도로 지난 시즌에는 경기력이 좋았지만, 현재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 팀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지금 경기력이 심각하게 좋지 못해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금 마인츠가 현재 지금 기세가 좋은 미넨 상대로 반등을 할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이거는 바이에른 미넨 승, 네, 그리고 이거는 핸디러너 마인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3.5 기준 오버까지 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마인츠도 득점을 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마인츠가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3.5 기준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3.5 기준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축구는 그 외의 경기 이제 4경기 정도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은 이제 EPL 경기 첼시 대 이제 아스날. 사실상 좀 요거는 어느 정도 좀 감까지 포함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첼시 프랜승의 고배당으로 무승부 잡아가는 경기,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펜하임 대 프랑크푸르트. 네, 요거는 이제 네, 호펜하임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한번 오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이번 시즌 공격 전개도 많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이제 프랑크푸르트 경기는 언더가 나는 경기가 굉장히 좀 많죠. 근데 이제 호펜하임과 붙을 때는 이제 프랑크푸르트도, 왜냐면 호펜하임의 수비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득점력이 약간 나올 가능성을 염두를 해서 네, 오버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요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또 고베당으로 한번 핵무 도전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리 A 한 경기 사소올로 대 라치오. 네, 요거는 사소올로가 역배를 받았다 보니까 프랜스 사이드, 그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네, 어느 바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네, 2.5 기준 네,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바로 이제 미국 축구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